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스입니다. 2024년도 제1회 CBT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기 파트죠.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슬로스 32, 코일변수 64, 극수 4극인 19, 단중 중권기를 같은 극수의 2구 2중 파권기로 변경했을 때 단자전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기전력 공식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육에서 60A분의 뭐가 됩니까? P자판이 되죠. P자판이 됩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 극수도 동일할 거고요. 도체수도 동일할 겁니다. 다른 것들 싹 다 동일하겠죠. 뭐 파이, 그리고 강긴 권수비. 단순히 지금 중권을 파권으로 바꾼 거예요. 맞죠? 중권을 파권으로 바꾼 거다. 다른 거는 다 동일하다. 그럼 A만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일단 이 중권에서의 병렬 회로수는 어떻게 됩니까? 중권에서는 극수와 병렬 회로수, 그리고 브러쉬 수까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극수 자체가 병렬 회로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A가 4였던 애가 어떻게 됩니까? 파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병렬 회로수가 뭐라고 했죠? 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2 이거 생각하라고 했죠. 파이 생각해서 파권은 무조건 병렬 회로수가 2다. 그래서 4에서 2로 됐으니까 2분의 1이 된 것이죠. 그럼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합니까? 얘랑 반비례니까 2배가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림엔 삼상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 이 발전기의 포화율은 얼마인가? 자, 그림 보시면은 계좌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단자전압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죠. 왜 그런가? 우리가 계좌전류가 증가하면은 자속이 증가합니다. 맞죠? 자속이 증가하니까 유기기전력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단자전압이 증가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례관계가 되는데 보시면은 비례관계였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포화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좌전류가 증가하면은 자속이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정 수준이 되면은 계좌전류를 아무리 증가시키주더라도 자속이 포화가 되어서 자속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된다. 이게 무부하 포화곡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화율은 여기서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AB 길이 분의 BC의 길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B가 8이고 BC는 뭐가 됩니까? 12에서 8을 뺐으니까 4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8분의 4, 2분의 1,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에서 직류 평균 전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릿지 회로, 즉 정류기가 4개 나온 형태는 단상 전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정류기가 1개가 나온다, 단상 반파, 정류기가 2개 또는 4개가 나온다, 단상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상 전파에서 직류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2의 M이다. 이게 평균값이니까 회로 이론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을 곱하면 전파의 평균값이 된다. 그러니까 EM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호값이니 최대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EM은 EM이 뭐였어? 최대값이었죠. 그러니까 최대값인데 실호값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니까 루트 2의 실호값 곱하면 EM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이 루트 2의 AC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호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분의 2 루트 2를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0.9로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9로 기억하셔도 상관없는 게 선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기에 넣어보시면 되잖아. 계산기에 넣어서 0.9인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단상 전파가 되는데 점호각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곱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코사인 알파를 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냐? 자,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곱하는 경우는 여기 부하가 순저항 부하다. 순저항 부하라고 하는 건 뭐죠? 저항만 있는 경우죠. 자, 또는 그냥 환류 다이오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류 다이오드.
그래서 한류 다이오드가 그려져 있거나 한류 다이오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사실 순저항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그냥 RL 부하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뭐 정상 상태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 상태가 되면은 L은 사실상 뭐가 됩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단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이제 순저항부하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여러분들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헷갈리죠. 얘만 기억하면 돼요. 얘. 그냥 RL 부하가 나옵니다. RL 부하가 나오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L이 무한대다. 자, 우리가 L이 무한대다라는 조건이 보이면은 코사인 알파 곱해주시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한다. 여기 보면 어디에도 L이 무한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다가 그냥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것이죠? 1번이 되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게 또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지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2 약분대입니다. 맞죠? 2 약분대요. 약분돼서 파이분의 루트 2에 뭐 2ac에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형태 보고 아 여기 밑에 2가 없네. 그럼 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가 약분돼가지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뭐가 됩니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곱해진 1번이 답이 됩니다. 전격 속도 1732rpm인 직권 전동기의 부하 토크가 4분의 3이 되었을 때 속도는 약 몇 rpm인가? 우리가 직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 토크와의 관계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관계를 암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제곱의 형태랑 비례하고 반비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은 뭐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죠. 지금 부하 토크가 4분의 3이 되었죠.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예요? 4분의 3이 된 거예요. 4분의 3. 그러면 직권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이 직권에서만 요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4분의 3이 되었다라는 건 전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분의 3의 루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곱해야 얘가 같아지니까. 그럼 n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어떻습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얘를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의 루트가 된다. 맞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게 1732rpm이니까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루트 3분의 4배가 되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1732 곱해주시면은 그냥 답이 뭐가 됩니까? 4번이 됩니다. 약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이걸 뭐 이렇게 암기하셔가지고 푸셔도 됩니다. 암기하셔도 푸셔도 되고 저게 뭘 암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하면은 관계성이 나오죠. 자, 우리가 직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전기자와 여기 전기자죠. 전기자와 계자가 이렇게 직열로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직열이다라고 하면 전류가 일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부하 전류 I와 여기 흐르는 계자 전류 IF와 그리고 전기자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 IA가 다 같다라는 것이 직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직권의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K의 파이의 IA가 되는 것인데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이 계자 전류가 크다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자속이 크다라는 거죠. 두 개는 비례하니까 파이 대신에 그냥 IF로 나타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IF나 IA나 어떻습니까? 전부 다 I로 다 같기 때문에 그냥 I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크는 I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을 I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속도 공식도 다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K는 자, 파이분의 역기전력 2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직권에서는 단자 전압에서 전기자의 전압 강하 그리고 계자의 전압 강하까지 빼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여기 들어간 단자 전압에서 전기자, 계자의 전압 강하까지 고려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n과 파이가 어떻다? 반비례한다. 근데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IF 계좌전류로 표현할 수가 있고 직권에서는 근데 IF는 IA는 I나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i랑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i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토크가 4분의 3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전류가 얼마가 되었다? 4분의 3의 루트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전류가 루트 4분의 3이 되었다라는 것은 얘랑 반비례 관계니까 속도는 루트 3분의 4가 되었구나. 그래서 173에다가 루트 3분의 4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뭐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급하시다 하시면은 요거 관계는 좀 암기를 해달라. 왜냐면 이거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상변압기의 1차 측 탭 전압이 22,900V인 경우 2차 측 전압이 220V이다. 2차 측 전압을 210V로 하기 위한 1차 측 탭 전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사실 실기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전기산업기사 2005년도 1회차 전기산업기사 실기에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실기에서도 이거 질문이 많은 문제인데 이 탭 전압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탭 전압. 우리가 탭 전압을 일반적인 1차 전압과 2차 전압으로 생각하시면 이 문제가 잘 안 풀릴 거예요. 지금 제가 변압기를 그렸습니다. 자, 물론 22,900이니까 3상일 건데 3상 중에 한 쌍만 그렸어요. 한 쌍만 그려서 자 여기로 들어오는 전압을 뭐 E1이다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2차 측 전압을 E2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감긴 건수비를 N1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N2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탭 전압이라고 나와 있죠. 이 탭 전압은요. 1차 측 전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권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수비. 그래서 권수비를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탭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탭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탭 전압 값은 이 N1의 값을 줬다. 이 권수비를 전압으로 바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N1의 값이 22,900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2차 측 전압이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220V라는 거죠. 근데 220V인데 지금 뭐로 바꾸고 싶다? 210V로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1차 측 탭 전압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잘 보시면은요. 여기 E1이라고 하는 공급 전압은 어떻습니까? 항상 일정합니다. 들어오는 전압은 일정해요. 그리고 N2 값도 조건이 없죠. 어떠한 조건도 없기 때문에 얘도 일정하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변압기에서 이러한 공식 있지 않습니까? 전압의 비와 건수비의 비는 똑같다. 그래서 E1 나누기 E2는 N1 나누기 N2다. 자, 이러한 식 있죠. 요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일정한 게 뭐예요? N2와 E1이 일정합니다. 즉 N2, E1이 어떻다? 얘네들은 다 일정해요. 얘도 일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N1과 E2는 어떻다?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E2라는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220에서 210으로 바뀌었죠. 그럼 220분의 110이 되었다. 그럼 N1이라는 값도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 원래 22,900이었죠. 22,900이었는데 반비례니까 110분의 220이 그렇죠. 110분의 210이죠. 210. 210. 제가 잘못 적었죠. 220분의 210이 됐네. 220분의 210 맞죠? 그렇죠. 220분의 210이 된 거죠. 반비례니까 얘는 210분의 22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210분의 22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23990. 계산해 주시면 23990이 돼요. 23990. 볼트가 된다. 실기 가시면은 요 탭 전압 있죠. 정격이 있습니다. 탭 전압에 정격 값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뭐 필기는 뭐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요거 나오셨죠. 가까운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가까운 게 뭐죠? 4번이 되게 됩니다. 5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 전동기를 60Hz에 사용하는 경우 단자 전압을 110%로 높였을 때
최대 토크는 몇 배가 되는가? 자, 이 문제 여러분들께서 최대 토크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다. 자,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바로 한 배 찍고 넘어가셔가지고 맞추신 분들 있죠. 어쨌든 다행히도 그렇게 푸셔도 맞았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최대 토크 공식 있죠. 최대 토크 공식. 토크. 맥스다라고 하는 것은 K에 2의 자, 2차 측 리액턴스의 E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리액턴스다라고 하는 것은 L 성분이기 때문에 오메가 L이 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오메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2파이 F가 되잖아. 결국 얘는 주파수의 함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최대 토크라고 하는 것은 전압 제곱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지금 보시면 주파수는 50분의 60이 되었죠. 그러면은 반비례하니까 60분의 50이 되는 것이고, 자, 곱하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단자 전압을 110% 높였으니까 1.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거의 1배가 나옵니다. 1배. 그러니까 불변하는 게 아니라 바뀌긴 바뀌는데 공교롭게도 한 배 그대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는 조금 신출 느낌, 좀 변형된 느낌인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동기발전기에서 건선 피치, 자극 피치의 비를 15분의 13으로 단절권으로 했을 때 단절권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단절권 개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사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곱하라. 자,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베타다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타다라고 하는 애를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일 간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절권이 있고 전절권이 있죠. 전절권에서는 극간격과 코일 간격이 같아지지만 단절권에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요 값 자체가 나와 있죠. 권선 피치와 자극 피치. 피치라고 하는 것은 권선 사이, 그러니까 코일 간격이고 자극 피치는 극간격이에요. 얘가 그냥 15분의 13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에다가 15분의 13에다가 2분의 파이 해주시면은 30분의 13파이가 되는 것이죠. 답이 뭐가 됩니까? 2번이 되게 됩니다. 3000V 60Hz 8극 100kW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부와 2차 동선이 3kW, 기계선이 2kW일 때 전부와 회전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살짝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다.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는 항상 2차 측을 생각을 합니다. 맞죠? 2차 입력이 있고 2차 동선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2차 입력에서 2차 동선을 뺐더니 뭐가 됩니까? 기계적인 출력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기계적인 출력에서 기계손이라든가 마찰손, 자, 이러한 애들까지 고려한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최종 출력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계손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최종 출력에다가 뭘 해야 돼요? 기계손을 더해야 P0 기계적인 출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문제는 100kW, 자, 무조건 100kW다 하면 출력값이에요. 출력값인데 최종 출력값입니다. 즉 얘를 준 거예요. 자, 단위 생략하고 100kW를 준 거죠. 그랬을 때 자, 2차 동선이 주어져 있죠. 2차 동선 뭐 3이라고 적겠습니다. 2차 동선. 그리고 기계손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2를 뺐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100이 나온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겁니다. 102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02에서 기계손을 뺐더니 이게 최종 출력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자, P2 값 구할 수가 있겠죠. P2가 얼마 됩니까? 얘 두 개 더하면 되잖아. 105가 되는 거죠. 105에서 뭐 했더니 3을 뺐더니 102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끝났네요. 자, 우리가 지금 전부와 회전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손실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슬립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슬립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손실률이죠. 그래서 P2 입력에서 얼만큼 손실되었냐? 2차 동선의 비율, 즉 105분의 3이 뭐가 되는 겁니까? 손실률이 되는 거예요. 손실률. 손실률이 되는 것이고, 얘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퍼센트로 바꿔주면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약 2.8%가 됩니다.
그래서 2.8%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 NS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S다라고 하는 것은 120F의 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0에 자 주파수가 얼마가 됩니까? 60Hz가 되는 것이고 지금 8극이라고 했으니까 8로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로 약분해 볼게요. 4, 2고 여기는 30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2 해주시면 30이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900rpm이 나오는 것이죠. 900rpm에서 지금 손실이 얼만큼 됐다? 2.8%만큼 손실이 되고 그 결과값이 얼만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세금이 얼마다? 2.8%다. 그럼 세후 월급은 얼마냐? 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900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2.8%가 0.028 이러면 그냥 손실값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세후 월급이 궁금한 거니까 자, 여기에서 100 빼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97.2% 맞아요? 그렇죠? 97.2랑 2.8 더하면 얼마입니까? 100%가 되는 거니까 900에 97.2%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0.972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900에다가 0.97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약 874가 나올 겁니다. 874 rpm.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874 rpm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막 식을 외워가지고 식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좀 개념적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쉽게 갈 것이고 뭐 기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잡아주세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S일 때 2차 효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차 측을 봐야겠죠. 유도전동기에선 P2라고 하는 2차 입력이 있고 이 2차 입력에서 2차 동선이 빠집니다. 맞죠? 그 결과 뭐가 됩니까? P0라고 하는 기계적인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2차 효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손실을 뺀 것이 출력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때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2차 효율이니까 2차 측 입력분의 2차 측 출력이 되는 것이죠. 즉 P2분의 P0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입력 P2를 1로 잡아요. 자, 1로 잡습니다. 그럼 손실은 뭐가 돼요? 슬립 S로 나타낼 수가 있나요? 그럼 얘네들을 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거죠. 즉 1-S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1로 했을 때 손실은 S가 되고 출력은 뭐가 됩니까? 1-S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출력은 1분의 1-S, 답이 2번이 되게 됩니다. Y결선한 변압기 2차 측에 사이리스터 6개로 결선, 삼상 전파 전류가 나왔어요. 근데 직류 평균 전압을 구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는 상전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점호각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삼상 전파예요. 그 삼상 전파는 식이 2개였어요. 자, E는 DC입니다. 그래서 제가 2개를 알려드렸어요. 1.35에 V라는 식이 있고요. 그리고 2.34에 상전압 E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념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 선간전압의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할 것인데 이번에는 상전압의 형태가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상전압이다라고 하면은 2.34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숫자 외우기도 쉽죠. 1, 2, 3, 4 해서 2.34. 그래서 여기서의 이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상전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V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간전압이 된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전압과 선간전압 어떻습니까? 루트 3배 차이 나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같은 식이다. 근데 현재 문제에서 2를 상전압으로 줬으니까 여러분들 2.34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써줘야겠네요. 자, 근데 강사님 여기에 2.34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요 앞에 있는 애들을 다 계산기에 넣고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5분의 3 루트 6이 뭐가 되는 거예요? 2.34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만 하셔도 답은 고를 수가 있죠. 2.34라는 애가 3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가 들어갑니까? 점호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상 반파, 단상 전파다 라고 한다면은 순저항이거나 환류 다이오드가 있구나 또는 RL 부하인데 정상 상태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곱하라고 했고
RL 무한대, L이 무한대다 하면은 코사인 알파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어디? 단상 전파랑 단상 반파에서. 그래서 단상 전파, 단상 반파는 L이 무한대다 라는 말이 나오면 코사인 알파 곱하면 되고, 그 외의 거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삼상 전파 반파는 점호각이 주어지면 그냥 코사인 알파만 곱하면 돼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엄밀하게는 아닌데 기사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그냥 코사인 알파 곱하면 돼요, 결론에. 맞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2.34거든. 2.34 2의 코사인 알파.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러면 단상 직권정류자 전동기의 개념도이다. C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기 때 배웠던 직권전동기를 이렇게 정류자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교류로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권을 직류로 썼는데 교류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직류교류 둘 다 사용 가능하다 해서 직류교류 양용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양용 전동기다라고 하고, 직류도 되고 교류도 된다. 얘는 만능이네 하면서 만능 전동기다. 그래서 뭐 유니버셜 전동기다. 뭐 이렇게도 부른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 방금 얘기한 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C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C라고 하는 것은 complement다라고 해서 영어 조금 하시는 분들은 보상하다의 약자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상건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개념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을 해드리면, 자, 원래 직류로 쓰던 애를 교류로 쓰게 됩니다. 그럼 성능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F라고 있는데 이 F는 마그네틱 필드의 약자로서 계자권선입니다. 이 계자권선이 직류에서는요, 임피던스, 즉 저항 성분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교류로 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역률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약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약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약계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약계, 계자를 약하게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우리가 토크다라고 하는 것은 직류기 때 배웠죠. 2파이A분의 P자, 파이 IA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계자가 약해졌다라는 얘기는 파이, 자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토크가 약해지는 겁니다. 자, 명색이 전동기인데 토크가 약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전기자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강전이다라고 합니다. 자, 전기자를 강화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전기자 도체수를 어떻게 했다? 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토크가 커져가지고 이제 전동기의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봤더니 이런 전기자가 강해지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됐다? 커지게 되는 것이고,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게 되면서 역률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역률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상건선이 있죠. 그래서 보상건선을 어떻게 해주신다? 설치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건선을 통해서 전기자 반작용도 개선하고 역률도 개선한다. 역률 개선한다라는 문제도 있어요. 역률도 개선하고 전기자 반작용도 개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C 보상건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A는 뭐예요? 아마추어죠. 전기자가 되는 것이고, 얘는 계자건선, 얘는 보상건선이 됩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그림이 요 형태밖에 안 나오고 항상 C를 물어봐요. 그래서 C 보면은 컴플리먼트, 보상하다, 보상건선 이렇게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단락비 1점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락비가 주어졌죠. 자, 우리가 단락비의 의미가 뭡니까? 이 단락비다라고 하는 것은 정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락비가 100이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정격 전류가 1A고 단락 전류가 100A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격 전류, 즉 평소에는 1A가 흐르는데 단락 사고가 나면 몇 암페어 전류가 흐른다? 100A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100이다라고 지어주면은 평소보다 단락 사고가 나면 전류가 100배나 큰 전류가 흐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단락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죠.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락비가 지금 1.2라고 주어져 있지.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100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하시면 83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약 83. 답은 2번이 됩니다. 직류발전기의 단자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떤 것을 조정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류발전기, 타여자, 분권, 직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거나 해볼까요? 자여자 해볼까요? 자여자.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예시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든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타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전압이 들어갑니다. 맞죠?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럼 전류가 계자 전류가 흐름으로써 여기에 자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이 자속을 끊으면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전기자에 전류가 흐르고 즉 부하 전류가 되어서 부하에 전기가 공급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타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여기에 단자 전압을 조정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럼 딱 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를 조정해야겠죠. 계자 저항을 조절해서 이 자속의 크기를 조정하면은 이 유기기전력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기전력에서 전압강압 뺀 게 단자 전압이니까 결론적으로 단자 전압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고 본질적으로 이 계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속 자체를 바꿔줘서 유기전력을 바꿔주는 것이 결국 단자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유효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답은 뭐가 됩니까? 2번이 됩니다. 사극 60Hz의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동기와트가 1kW이다. 이때 토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 토크 공식 어떻게 되죠? 이 토크다라고 하는 것을 9.55에 곱하기 n분의 P0다라고 이렇게 나타냈죠. 근데 얘는 이렇게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9.55에 곱하기 이 P0다라고 하는 것은 P2에다가 1-S를 곱한 것이고 N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 NS에다가 1-를 곱한 것이다. 그럼 1-1-1-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동기와트 1kW라고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동기와트 1kW다라고 하면은 얘가 P2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자, 9.5NS 있죠. 요 값이 뭐가 됩니까? 항상 일정한 값이 됩니다. 일정한. 그렇죠. NS 동기속도를 일정하고 9.5도 상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 P2와 토크가 뭐하다? 비례하다 또는 P2를 그냥 토크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 와트다 하면은 토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을 뭐로 나타낸 겁니까? 와트로 나타낸 것이 동기 와트다. 그래서 우리가 P2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 동기 와트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우리 동기 와트 하면은 바로 토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P2 값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55에 NS는 어떻게 구합니까? 120 F 나누기 P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0. 자, 우리가 F는 60Hz가 되는 것이고 극수가 4극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1800rpm이 될 겁니다. 1800rpm에 1kW니까 1000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5.3이 나오는 것이고, 자, 우리가 9.55니까 단위가 뭐가 됩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된다.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다 하면 0.975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3번이 되게 됩니다. 동기 리액턴스 15옴, 전기자 저항 0.15인 Y결선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한 쌍의 단자 전압과 유기기 전력이 나와 있죠. 그리고 부하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부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자 전압과 유기기 전력 사이의 각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삼상 출력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상 출력 E다라고 하겠습니다. P라고 할게요. P라고 하겠습니다. 삼상 출력이니까 PS3다라고 할게요. 얘는 어떻게 합니까? 자, 삼상이니까 3 곱해주시고 유기기 전력 해주시고 그리고 단자 전압 해주시고 얘를 뭐로 합니까? 리액턴스로 나눠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쌓인 델타를 곱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근데 여러분들의 공식 요거는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델타다라고 하는 것은 E와 V의 뭐가 되는 겁니까? 상차각이 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E와 V는 상전압이에요? 선간전압이에요? 상전압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상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자, 만약에 이 3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무슨 기준? 선간전압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얘를 상전압이다 하시면은 뭐 헷갈릴 거 없다. 문제에서 선간전압이 주어지면은 선간전압의 루트 3에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3 곱하기. 자, 리액턴스가 15미 나와 있죠. 그리고 2 곱하기 V입니다. 그럼 지금 전압이 지금 유기기전력이 얼마입니까? 6400V죠. 자, 우리가 동기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Y결선입니다. 맞죠? Y결선이기 때문에 한 쌍의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한 쌍의 유기기전력은 여기 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별말 없어도 무조건 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전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6400은 상전압이니까 뭐 의심할 여지 없이 6400 넣어주시면 되고, 자, 단자전압도 사실 여기서 뭐 한 쌍의 단자전압이다 이런 말이 없더라도 이 유기기전력 자체가 상전압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상전압으로 일반적으로 봐줍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한 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상전압 40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인해 주시고 몇 도? 30도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해주시면 된다?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 넣어주시면 3840 킬로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답이 뭐가 됩니까? 3번이 되게 되죠. 1차 전압 6600, 2차 전압 220, 주파수 60Hz, 1차 권수가 1000회다. 최대 자속을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변압기 유기기전력 공식에 최대 자속이 숨어 있다는 걸 알 것이고, 딱 봐도 전압과 주파수 건수비가 주어져 있으니 요거를 틀림없이 쓰라는 내용 같습니다. 4.44에 F에 파이에 N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이 파이라는 게 최대 자속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최대 자속 파이 M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파이 M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유기기전력 E를 뭐로 나누면 됩니까? 4.44에 F에 N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럼 지금 보시면 1차 측 전압 6600V가 나와 있고 4.44에 주파수 60Hz죠. 60Hz. 그리고 건수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차 측이 1000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0.025 웨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이 뭐가 됩니까? 2번이 되게 됩니다. 어떤 단상 변압기에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 정격 부하 시에 2차 전압이 230V,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압 변동률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변압기에. 그래서 여기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맞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있을 겁니다. 쟤를 VN 정격 전압이다라고 할게요. 이때 VN 값이 얼마라는 거죠? 230V라는 겁니다. 230V. 맞죠? 그럼 무부하 시, 그러니까 부하가 안 달려 있을 때, 이렇게 오픈되어 있을 때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의 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무부하의 전압이 얼마라는 겁니까? 240V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를 비교한 것이 전압 변동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마트에서 230원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24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몇 퍼센트 인상했냐? 이게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냥 전압 변동률 엡실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정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230V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변했냐? 자, 무부하에서 230을 빼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퍼센트 100% 해주시면은 4.35%가 나오게 됩니다.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됩니다. 이상적인 변압기에 무부하에서 위산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자속과 여자전율은 동위상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식으로도 유도가 가능하죠. Li는 N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의 값으로서 비례상수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비례상수이기 때문에 상수값입니다.
n도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값이 되죠. 그래서 i와 파이는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위상이 됩니다. 자, 이번 자속은 인가전압보다 90도 앞선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무부하 상태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자, 이렇게 무부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전압보다 90도 앞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V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가전압이 되는 거죠. 뭐 1차 측 전압 V1이 됩니다. 그럼 자속과 전류, 여자 전류는 어떻다? 같다라고 보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코일에 흐르는 게 뭐가 됩니까? 여자 전류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여자 전류. 이게 그렇죠. 그렇죠. 여자 전류 또는 뭐 자화 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전류는 정확하게는 뭐가 됩니까? 정확하게는 얘가 여자 전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 전류 또는 무부하 전류, 여기에 흐르는 것이 철선 전류, 뭐 II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자화 전류가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속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여자 전류, 자화 전류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지금 L 성분이니까 전류가 어떻게 돼요? 90도 뒤지게 되는 거죠. 앞선 게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인가전압은 1차 유기기전력보다 90도 앞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변압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변압기. 일차 측에 코일이 감겨 있고, 그리고 2차 측에도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차 측에 전압을 인가하는 거죠. 전압을 인가합니다. 전압을 인가해요. V만큼의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면은 자속이 발생해요.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자속은 이렇게 되면서 자, 노란색의 전류가 자속이 어떻게 돼요? 발생을 한다. 자, 근데 코일에 자속의 변화가 생겼죠. 코일은 원래 자속이 없었다가 갑자기 자속이 생기니까 싫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의 자속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자속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럼 빨간색의 자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방향의 전류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 방향의 전류를 만들어내려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E1의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V, 즉 인가전압 같은 경우 어떤 전류를 만들어냅니까? 자, 이 방향의 전류를 만들어냈죠. 근데 여기서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E1이 만들어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의 전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90도가 아니다. 4번 1차 유기기전력과 2차 유기기전력의 위상은 반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1차가 자,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E1의 유기기전력이 발생합니다. 2차 측에도 유기기전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자, 이렇게 짝이 맞게 발생을 하면 얘를 뭐라고 해요? 감극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가 됩니까? 감극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극성도 있어요. 가극성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 부호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 이렇게 감극성이 된다. 이거는 이제 권선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감극성인지 가극성인지 현재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감극성이기 때문에 얘 가극성에 대한 설명이죠. 어쨌든 뭐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답은 뭐가 됩니까? 1번이 되게 됩니다.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 V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V곡선에 뭐 해당 문제 맞추는 건 여러분들 기본이고 이게 뭐 전력공학도 그렇고 전기기기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다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일단 P, 출력과 전압이 일정할 때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름이 뭐예요? V곡선이에요. V곡선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V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지점이죠. 자, 이 지점에서 역률이 어떻게 된다? 1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이 역률이 1이 되는 것이고 얘 기준으로 좌측변은 어떤 성분? L 성분이 된다. 우측변은 C 성분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자, 토익 LC 파트 있죠. 리스닝 컴프리hen션 하면서 LC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고 자, 여기는 계자 전류가 작기 때문에 여자, 부종 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힘쓸려의 자석 자자입니다. 즉 자석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석이 된다라는 건
자속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 자속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계좌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계좌전류와 여자라는 게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계좌전류가 작으니까 당연히 부정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과여자가 된다.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지상이 되는 것이고 얘는 진상이 된다.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동기 전동기의 V 곡선입니다. 그럼 동기 전동기는 가장 역률이 좋은 전동기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왜? 코사인 세타를 1로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가장 좋은 역률을 가진 전동기가 된다. 자, 두 번째, 동기 전동기는 역률 조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하면 지상역률, 이쪽으로 하면 진상역률.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동기 전동기는 역률 조정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틀린 선지입니다.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가지고 가시고 요번에 공급전압 V와 부하가 일정할 때 계좌전류 IF와 전기자전류 IA의 변화를 나타낸 V 형태의 곡선이다. 답이 뭐가 됩니까? 4번이 되게 됩니다.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축 효율이다 하면은 그냥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뭐 입력을 구하고 출력을 구해서 효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전동기의 규약 효율 그리고 변압기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변압기와 발전기의 규약 효율 안내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게 좀 외우기가 재밌거든요.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맞죠? 입력분의 출력. 자, 근데 자, 우리가 발전기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입력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운동에너지가 들어가잖아. 운동에너지. 맞아요? 그쵸? 그럼 출력으로 뭐가 나옵니까? 전기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로 합니까? 효율로 정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전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 포인트는 항상 전기에너지 기준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그럼 출력 기준으로 변압기와 발전기는 나타내줘야 된다. 그럼 식에 입력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출력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입력에서 뭐를 빼면 손실을 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입력은 출력 더하기 손실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것분의 출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규약 효율이 되는 거죠.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이 된다. 그래서 암기법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변, 발, 출, 뭐라고요? 변, 발, 출. 그래서 출력이 변압기와 발전기에는 2개가 들어간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전동기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입력으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출력으로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전기 에너지 입장으로 다 나타내라. 전기 에너지가 뭐 입력이죠. 그럼 얘는 출력이 등장하면 안 되고 모두 다 입력식으로 표현해야 돼. 그럼 입력분의 출력인데 출력을 입력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죠. 그래서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뭡니까? 4번이 되게 됩니다.